2강 문장의 내부 구조 제2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거를 기반으로 해서요, 수형도, 트리 다이어그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문장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 배웠었죠. 문장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구성소로 이루어진 단위인데, 그 구성소라는 것이 flat structure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hierarchical structure를 보인다. 즉 계층적 구조를 보인다라고 배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수형도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 같이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형도를 통해서 구성소 간의 그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용어들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수형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문장을 보실까요? Piglet will search for the monster 라는 문장이 있어요. 우리 교과서 보시면요, 이 문장에서 구성소를 알아서 찾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같이 공부하고자 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건 standalone 테스트예요. 혼자 그것이 스스로 쓰일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standalone, 즉 혼자서 쓸 수 있다면 구성소, constituent고, 그렇지 않다면 구성소가 아니다라고 우리 공부했었죠. 그랬었을 때 한번 문장을 볼게요. Who will search for the monster? 누가 몬스터를 찾을 거니? 라고 했었을 때 답은 Piglet. Piglet이다라는 것은 Piglet이 하나의 constituent를 이룬다라는 것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What will Piglet do? Piglet이 무엇을 할 거니? 라고 했었을 때 Search for the monster. 그렇죠. Search for the monster라는 것은 이것이 하나의 구성소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C번요. What will Piglet search for? Piglet이 무엇을 찾을 거니? 라고 했었을 때 The monster.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the monster도 하나의 구성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Piglet will search for the monster and for the princess. 이거 뭐예요? 이거는 coordination. coordination. 무엇을 coordinate 했어요? For the monster and for the princess. 즉, 이 말인즉슨 뭐냐? For the monster가 하나의 구성소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in one bed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랬었을 때 bring in one bed랑 그 다음에 slept in one bed라고 했었을 때 이거는 하나의 constituent지만 요거는 constituent가 아니라 요게 constituent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었죠. 여기서 보시면요, search for 같은 경우도요. search for 이게 search for가 도대체 요와 같은 어떤 구동사, 그죠? phrasal verb인지 아니면 이거와 같은 동사와 PP를 이끄는 이 P인지 요 구조인지 요 구조인지 이걸 어떻게 알 거냐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for를 coordinate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뭐다? For the monster, for the princess. 이거는 구성소다라는 거죠. 구성소다라는 것은 이러한 구조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요건 요거의 구조를 갖는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search for 이것이 구동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까지 Piglet, the monster, for the monster, search for the monster, 그 다음 문장 전체 Piglet will search for the monster 이것이 하나의 구성소를 이룬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문장의 구조를 이렇게 그림, 나무 그림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요, tree diagram, 나무 수형도 또는 그냥 수형도, tree diagram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셨죠? 여기 마치 여기를 이제 root라고 이야기를 해요. root 뭐예요? 뿌리죠. 뿌리 하나예요. 뿌리가 하나인데 이게 나중에 점점 자라다가 어떻게 돼요? 나뭇가지를 이렇게 가지를 치고 잎이 달리죠? 그런 거 거꾸로 해놓은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무 그림을 이렇게 거꾸로 그려놓은 것 같아 해서 트리 다이어그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트리 다이어그램이 보여주는 것은요, 여러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문장의 어순입니다. 이 트리 다이어그램의 왼쪽에 뭐가 있어요? Piglet, 그쵸? 그쵸?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well, auxiliary라고 하는 거예요. auxiliary. search, 동사가 있고요. for, preposition, 그죠? 그 다음에 the라는 어떤 determiner, 그 다음에 monster라고 하는 어떤 명사가 이렇게 있다라는 이렇게 어순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그렇죠? 어순뿐만이 아니라
이게 구성소, 어떤 것이 구성소인지 아닌지도 알려준다는 거예요. 볼게요. 구성소라는 건 뭐예요? 하나의 노드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었죠. 하나의 노드. 그럼 볼게요. 여기서 the monster, 이거는 하나의 구성소라고 했죠? 그렇죠. 왜? 이게 하나의 노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for the monster도 하나의 구성소죠? 그런데 잘 보세요. for the는요? 아니에요. 왜냐? for와 the를 이것만 포함하는, for와 the만을 포함하는 그런 노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for the monster도 구성소이고, 그 다음에 search for the monster도 뭐예요? constituent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search for the monster만 포함하는 이 노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will search for the monster는요? 이거는요? 아니에요. 왜냐? 요 둘을 포함하는 게 s인데 요 둘만 포함하는 건 없잖아요. 그죠? NP1이 있으니까 이건 구성소가 아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런데 Piglet will search for the monster, 이 전체는 구성소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그럼 Piglet will search는요? 안 되죠. 왜냐? 요 세 개만을 포함하고 있는 노드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에 구성소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노드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 문장의 계층적 구조, hierarchical structure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주어를 보세요. 주어는 S로부터 몇 개 내려왔어요? 하나 내려왔어요. 그런데 the monster라는 또 다른 NP는요. 몇 계단 계속 내려와 있죠? 즉 다시 말해서 이 subject, 요게 높아요? object가 높아요? subject가 높다라는 것. 그렇죠? 여기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지만 동사와 목적어가 먼저 만나고 그 이후에 주어가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었죠? 그거와 비슷한 구조다라는 것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죠? 그리고 이 노드들 있잖아요. 노드들. 이 브랜치들로 인해서 이렇게 연결된 노드들이 있는데 이 노드들이 다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이름이 있느냐? 여기 같은 경우는 NP. 그죠? 그다음 will 같은 경우는 auxiliary. auxiliary를 어떻게 쓰냐? auxiliary. 네, 조동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uxiliary라고 하는데요. 이 조동사가 이렇게 있고, 이 search 같은 경우는 동사고, 그죠? 이 노드의 이름은 여기는 동사고, 이 동사가 pp랑 만나서 어떻게 된다? VP, verbal phrase 또는 verb phrase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P와 NP2가 만나서 PP, prepositional phrase, 전치사구다라는 것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Piglet 같은 경우는요. N1이 그냥 그 단독으로서 NP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The monster 같은 경우는요. 명사가 뭐랑 만났어요? determiner랑 만나서 NP를 이룬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나무를 통해서 이렇게 수용도를 그려봤어요. 어떻게 그렸느냐? 여기다가 다시 할게요. Piglet will search for the monster. 이렇게 있었었죠? The monster, 이게 뭐였어요? N이었죠? the는요? 그렇죠. determiner였어요. 이 둘이 만나서 뭐가 됐어요? NP가 됐어요.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for는 뭐예요? P죠? preposition. P와 NP가 만나서 그렇죠. PP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search는 뭐예요? 동사죠. 이 동사가 PP와 만나 뭐가 됐어요? 그렇죠. VP가 됐어요. 이게 하나의 constituent고 will과 이 search for the monster는 constituent를 이뤘어요? 안 이뤘어요? 안 이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랑 붙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piglet will 요 두 개도 constituent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것 두 개 또 안 붙어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요 aux라고 하죠. auxiliary. 그 다음에 이거는요 뭐예요? n이죠. 근데 이거 자체로 보다 np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개가 만나서 어떻게 된다? s를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는 공부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constituent를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지만 이게 지면이 엄청 차지하잖아요. 지면이 엄청 차지하니까 어떤 방법이 있냐? 표지 괄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냐? 브래킷을 쓰는 거예요. 브래킷. 어떻게 하냐? 보세요. 이 Piglet will search for the monster 같은 경우는요. 이 Piglet은 N이죠? N이자 NP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앞에다가 이렇게 써주고 이게 N이다, NP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ox. 그렇죠.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럼 그리고 여기서부터 봅시다. monster는 뭐예요? n. 그렇죠. n이고요. 이거 자체가 np가 아니에요. 이거랑 the가 만나서 the가 뭐예요? determiner잖아요. determiner와 이게 만나서 뭐가 된다? np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for는 뭐예요? p죠? 이 p가 뭐가 돼요? np랑 만나서 pp가 되고요. 이게 뭐예요? 동사죠? 동사가 이거가 만나서 뭐가 돼요? vp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냐? 다 합쳐져서 어떻게 돼요? 뭐가 돼요? 그렇죠. 센텐스가 되더라.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아요. 뭐 교과서에서도 이렇게 나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너무 보기 힘들어요. 너무 보기 힘들어서 모르겠습니다. 시험에는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으나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훨씬 이렇게 이 트리 다이어그램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쉽죠. 그래서 이거를 많이 사용한다라는 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표지괄호법 레이블드 브래킷팅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 이 정도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하면요. 우리 요 구성소끼리 이어주는 요 직선 우리 이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branch. 그쵸? 가지니까 가지. 오케이. 그다음에 요 브랜치들의 끝점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었죠? node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분지의 양 끝. 그런데 이 노드들 중에서 여기도 노드, 여기도 노드, 여기도 노드 다 노드잖아요. 그죠? 여기도 노드, 다 노드란 말이에요. 노드.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끝에 있는 수용도의 가장 아래 절점 여기들 있죠? 여기가 여기라고 해야 되겠네요. 여기. 그다음에 여기. 우리는 요걸요. 터미널 노드라고 해요. 터미널의 끝이 뭐는 뜻이잖아요. 터미널 노드라고 하고요. 이 터미널 노드에는 뭐가 달리느냐? 이렇게 렉시컬 아이템들, 즉 단어들, 어휘 항목이 달린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단어들 또는 구성소들끼리의 관계를 알려주는 그런 용어들을 배울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배울 것들은 너 저거 배우면은 도대체 뭐에 써먹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배우는 것들은요. 오늘에는 이제 그렇게 큰 쓸모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것들에서 활용이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뭐 프로나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 reflexive라고 하는 어떤 재기사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문장에서 어디에 나타날 수 있고 어디에 나타날 수 없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걸 왜 배우나 싶기도 하겠지만 한번 참고 한번 같이 공부해 보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요. 첫 번째 선행 precedence라는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precedence가 뭐예요? 뭔가 앞서고 그쵸? 뒤서고 뭐 이런 어떤 그 순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랬었을 때 node A가 뭐 node B의 왼쪽에 있을 때, 그죠? 이게 이거의 왼쪽에 있을 때 요것을 선행한다, 앞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ox를 볼게요. 이 ox는요 뭘 선행하느냐? 요것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 VP, V, PP, P, NP, determiner, N2 이거를 다 선행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in this tree structure, an auxiliary verb precedes VP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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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면 이 ox는요 NP를 선행하나요? 아니죠. 이건 후행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아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질문. 이 VP와 V는요 어떻게 돼요? 요거는 요거보다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거는 이걸 선행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왜요? 오케이. 우리가 정확히 설명은 못 하겠죠? 네. 이게 왜냐면 이 트리 스트럭처에 여기에 현혹돼서는 안 돼요. 왜냐? 볼게요. 여기 search for the monster라고 했었을 때 여기 V를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VP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V가 여기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렸다 칩시다. 이건 V야. 아까는 VP 다음에 이렇게 했어요. V, PP 이렇게.
이 그림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렇게 돼 있었을 때는 그럼 요거는 요거보다 왼쪽에 있네? 그럼 요거는 요게 이 왼쪽에 있고. 그렇죠. 이런 관계가 바뀔 수가 없어요. 이런 관계가 바뀔 수 없다라는 것은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VP와 V 사이에서는 선행 관계를 따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걸 왜 선행 관계를 또 따질 수가 없는지를 이따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선행 관계를 봤고요. 두 번째, dominance, 관할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학생이 우리 방송대 영문과 출신인가 봐요. 학부생이 이제 대학원을 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통사론 한다는 걸 아니까 선생님 제가 예전에 관할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래서 관할이 뭐예요?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용어를 한국어로 하는 거 익숙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dominate 또는 dominance, 뭐 precedence, precede 뭐 이런 말을 쓸 테니까 알아서 공부하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아까는 이제 precedence에 대해서 배웠어요. precedence 뭔가 앞서고 뒤서고 뭐 이런 거였었죠. 근데 dominance는요 상하의 관계인 거예요. 아까 precedence는 뭐였다? 좌우의 관계, 선후의 관계였잖아요. 근데 dominance는 위아래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node A에 연결된 node A가 여기 있죠? 연결된 선을 따라서 어떻게 된다라고 branch를 따라서 어떻게 가는데요? 거슬러 올라가요? 거슬러 내려가서 node B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A가 위에서 B를 뭐 하는 거예요? dominate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잘 보세요. 이 B를 또 이렇게 쭉 내려가서 C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노드가. 그러면 A가 B를 dominate 하죠. B는요, C를 dominate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A는 C를 왜? 그쵸. 왜냐? A를 따라서, 브랜치를 따라서 쭉 내려왔더니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러면 조금 더 심화.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고, C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있다 칩시다. 여기 뭐 D가 있다 칩시다. 그럼 B는 C를 도미네이트 해야 하네요. 왜? B에서 브랜치를 따라서 내려왔으니까 있으니까. 그럼 요 D는요? D는 B를 도미네이트 해야 하네요. 하죠. 그럼 D는 C를 도미네이트 해야 하네요. 오케이. 그럼요. A는 C를 도미네이트 해야 하네요. 왜요? A가 여기 하나 위에 있고 이건 둘 내려와 있잖아요. 그렇죠. 브랜치가 없어가야 아니라 브랜치는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뭐냐? 내려가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내려가기만 해야 되는데 여기서 A에서 C로 가려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이거는 도미넌스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 VP가 있잖아요. VP가 있는데 VP는 요거보다 아래에 있는 것들 다 V, 그 다음에 PP, P, NP2, determiner N2를 다 dominate 한다라고, 관할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반면 이 VP는요. OX와 NP는 dominate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왜냐하면 한번 올라가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럼 S는요. 이 sentence라는 이 S는 다 관할하죠? 왜냐하면 다 아래에 있으니까. 그 관계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요. A가 B도 관할하고 dominate하고 C도 dominate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다 dominate 하는데 나는 조금 B와 C를 조금 구분해주고 싶어. A가 B도 dominate하고 C도 dominate 하긴 하지만 뭔가 구분해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구분을 하냐? A가 B와 C를 dominate 하긴 하지만 하나 이렇게 위에 있는 거 있죠. 하나의 브랜치와 관계 있는 브랜치로 이렇게 아래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을요 우리는요 A가 B를 immediately dominate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다시 말해서 직접 관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immediately dominate 한다. A immediately dominates B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보시면 A는 여기서 B를 dominate 하거니와 또한 immediately dominate, 직접 관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C는요, A는 C를 dominate 하긴 하지만 immediately dominate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관계. 그래서 이 S를 보세요. 이 S는요, immediately dominate 하는, 즉 직접 관할하는 애들이 뭐예요? 구성소가 NP1, OX, VP 요 세 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랬었을 때 요 NP1, OX, VP는요 S의 직접 구성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immediate constituent라는 말을 여기서 쓰는데요. 뭐 그렇게 많이 쓰는 용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용어가 우리 교과서에 있으니까 한번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두 개의 노드가 있었을 때 이 두 개의 노드는요. precedence와 뭐 dominate 관계가 있었을 때 둘 중에 하나의 관계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즉 다시 말해서 두 절점은 선행 관계와 관할 관계가 있는데 둘 중 하나의 관계만 맺고 두 관계를 동시에 가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아까 VP는요. 아까 VP와 V와의 관계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VP에서 하나 내려갔어요. 그래서 VP는 V를 뭐 하는 거예요? dominate 하는데 immediately dominate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dominate의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precedence의 관계가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내가 뭔가 내 안에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dominate 관계를 형성을 하지만 precedence의 관계는 형성할 수 없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aux 있죠? 이 aux랑 이 VP 이 두 개는 무슨 관계만 가능해요? 그렇죠. precedence의 관계만 가능해요. 왜냐? dominate는 아니에요. 그렇죠? VP보다 아래에 aux가 있는 것도 아니고 aux 아래에 VP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dominate 관계는 형성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만 precedence의 관계만 가능하더라. 그런 반면 PP와 P 또는 VP와 V는 어떻다? dominate 관계만 가능하더라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구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구성소, constituent. 그랬었을 때 우리가 아까 이게 구성소예요, 이게 구성소가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봤던 거를 이제 조금 더 이렇게 글로써 이렇게 좀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표현을 해보자라는 거. 여기서 B, C, D라는 노드가 있죠? 그리고 A라는 노드가 있단 말이에요. 질문이 이거예요. B, C, D는 하나의 constituent를 구성할 수 있는가? 라고 했었을 때 이걸 판별하는 법. B, C, D를 관할하는 노드가 있어요, 없어요? 오케이, 있어요. 관할하는 노드가 있는데 이 B, C, D 이외에 다른 노드를 요게 관할해야 안 해요? 안 하죠. 무슨 말이냐? B, C, D가 있는데 요것만을 포함하는 노드가 있냐라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A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잘하셨어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nice try though라고 합니다. 그렇죠? nice try though. 뭔가 조금 찝찝하긴 한데 그래 잘했어 라고 할 때 nice try though. 오케이. B, C, D만을 포함하는 노드가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B, C, D는 하나의 노드에 의해서 남김없이 dominate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성소를 구성할 수 있고 B, C, D를 아우르는 그 구성소는 뭐다? A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또 질문. 그럼 B, C만으로는 구성소가 될 수 있을까? 라는 거예요. 왜요? 처음으로 조건 뭐냐? B, C를 관할하는 노드가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B, C를 관할하는 노드? 있어요. 있는 건 있어요. 왜냐하면 A가 B를 도미네이트하고 A가 C를 도미네이트하니까. 그런데 관할하는 노드가 있는데 B, C를 제외한 다른 노드를 관할해야 안 해요? 해요. 요 D를 관할하잖아요. 그러면 B, C만을 포함한 도미네이트하는 노드가 있어요, 없어요? B, C만을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B, C는 하나의 노드에 의해서 남김없이 관할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B, C는 하나의 구성소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한번 이거 아까 Piglet will search for the monster라는 어떤 그런 문장이 있었었는데요. 이 문장이 구성소가 요 search와 for가 구성소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알아봅시다. 먼저 search와 for를 dominate하는 노드가 있어요, 없어요? search와 for를 둘 다 dominate해요. 뭐예요? VP란 말이에요. 그죠? 가장 낮은 게 VP죠? 요 둘을 dominate하는 가장 낮은 노드가 이 VP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VP는 search와 for를 제외하고 다른 것들을 dominate 해야 안 해요? 하죠? 이 monster 같은 거, the monster. 그러니까 이 search와 for는 요것만으로 구성소를 구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번에는 will search for the monster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will search for the monster 요거를 dominate 하는 노드가 있어요, 없어요? 뭐예요? S죠. 그렇죠? 이 S가 있는데 이 S는
will search for the monster만을 dominate 해요? 아니면 그 이외에 다른 것도 dominate 해요? 오케이, 다른 것도 dominate 해요. 그렇기 때문에 will search for the monster만 dominate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노드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그 constituent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수용도에서 지금 여태까지 트리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이런 관계들을 봤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 여러분들 주어가 뭔 줄 알고 있고 목적어가 뭔지 다 알고 있고 전치사의 목적어가 뭔지 다 알고 있어요. 뭐예요? 감으로는 알고 있어. 주어가 뭐예요? 행동의 주체를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행동의 주체를 subject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John was kicked 뭐라고 그랬어요? John was kicked out of the school라고 그랬었을 때 주어는 주어죠. 근데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주어가 뭐예요? 되게 애매하죠. 그럼 목적어는 뭐예요? 목적어. 동사의 대상? 동사의 대상. 동사의 대상. 그러면은 동사의 대상이라고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I believed him to be a genius라고 해서 봅시다. I believed him to be smart라고 할게요. smart라고 합시다. smart라고 했었을 때 동사의 대상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목적어가 뭐예요? 목적어 힘 같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대상이라고 했어요. 이거는요 동사의 대상이라는데 내가 그를 믿는 거예요? 아니면 그가 스마트하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럼 이건 아니네. 목적어가. 그죠? 참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우리 트리 스트럭처, 즉 트리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주어와 목적어 또는 전치사의 목적어를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느냐 볼 건데요. 그 전에 7번을 볼게요. Claire borrowed a book from her teacher 라고 했었을 때 이건 주어라고 알고 있어요. A book은 목적어라고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her teacher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알고 있어요. 만약에 주어는 뭐야? 그럼 문장에서 맨 앞에 오는 애, 목적어는 동사 뒤따르는 애, 전치사의 목적어는 전치사 뒤에 오는 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그의 친구로부터 철수는 책을 빌렸다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뭐 이동을 안 시켰는데 그의 친구로부터가 문장이 맨 앞에 나왔죠. 그럼 이게 주어예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책을 목적어가 아까 영어에서 식으로 뭐 동사의 뒤에 오는 애라고 했으면 동사의 뒤에 왔어요? 뭐가? 안 왔어요. 이처럼 어순을 기준으로 주어와 목적어와 아니면 전치사의 목적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의하면은 너무나도 많은 예외에 맞닥뜨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주어는요. S에 의해서 직접 관할되는 NP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NP, S에 의해서 직접 관할되죠? immediately dominate 되니까 그거를 우리는 subject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이요 라고 했었을 때 그렇게 의미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행동을 당하는 사람, John was kicked out of the school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을 때 John도 이거는 주어이지만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뭔데? 그러면은 여기서 Claire borrowed a book from her teacher와 John was kicked out of the school 이라는 걸 있어서 그 John이랑 뭔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S에 의해서 immediately dominate 되는 NP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 주어가 뭐야? 라고 했었을 때 주어가 뭐야? 라고 했었을 때 뭐 행동을 하는 사람, 뭐 어떤 사람 문장이 맨 앞에 나오는 사람 이게 아니에요. S에 의해서 직접 관할되는, dominate 되는 NP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직접 목적어는 뭔데? 라고 했었을 때 그거는 VP에 의해서 직접 관할되는 NP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는 PP에 의해서 직접 관할되는 NP다라고 셋 다 주어, 목적어,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 다 NP이긴 하지만 그 구조에 따라서 이런 특징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구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렇게 브래킷으로, 스퀘어 브래킷으로 S에 의해서 직접 관할되는 NP, 그 다음에 VP에 의해서 직접 관할되는 NP, 그 다음에 PP에 의해서 직접 관할되는 NP다라고 우리 교과서에는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걸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그런데 교과서에 있으니까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리고요, 우리가 지금 precedence와 dominance 관계를 알아봤는데요. 그거와 더불어 이 node, re, cd는요. A에 의해서 직접 관할되죠.
그랬었을 때 우리는 A를요 위에 있잖아요. 마치 우리 족보 생각하시지 위에 있잖아요. 그 아래는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A를요 우리는요 B, C, D의 mother node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해되셨죠? mother. 그럼 mother니까 그 아래에 있는 자식들은 모르겠어요? 아, son이라고 하잖아요. daughter node라고 해요. daughter nodes. 아셨죠? 그리고 node B, C, D는 B, C, D는요 같은 하나의 이 A에 의해서 immediately dominate 되고 있죠? 그걸요. 그래서 B, C, D는요 우리가 뭐라 그러냐? 서로를 sister nodes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해됐어요? 근데 이 관계는 되게 상대적인 거예요. 보세요. A가 여기 있어요. B, C, D가 이렇게 있었었죠? 그러면 E, F, G라고 합시다. E, F, G가 이렇게 있어요. 그랬었을 때 이거는 요거의 뭐예요? mother node. 그죠? 이거는 얘의 daughter. 그런데 그래요. 그럼 요거는 mother라고 합시다. mother node. 이거는 얘의 A의 daughter 라고 합시다. 그런데 B에는요 또한 요 아래에 있는 컨스티튜언트들이 있어요. 그랬었을 때 요 B는요 얘의 뭐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럼 얘는요? 얘의 그렇죠. daughter예요. 그래서 보시면 B, C, D는요. 특히 B는요. A의 daughter node이기도 하지만 E, F, G의 mother node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렇게 상대적이다라는 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VP는요. 이 VP는 V, NP2, PP의 뭐예요? mother. 그럼 이게 mother는 이거는 V, NP2, PP는요. 이 VP의 뭐예요? daughters.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V, NP2, PP는요. 서로 뭐예요? sister nodes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럼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브랜치가 이렇게 있었어요. 브랜치가 이렇게 하나가 있었어요. 브랜치가 이렇게 하나가 있었어요. 이 브랜치가 두 개로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안 갈라져죠. B 이렇게 C 이렇게 있었을 때 이게 지금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그런데 B가 만약에 C, D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었을 때 요거는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갈라지죠. 이 갈라지는 요 노드를요, 우리는요, branching nod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branching node. 가지를 뻗는 노드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branching node. 이해되셨죠? 그러면 요건 branching node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케이. 그거를 잘 보세요. 그런데 정말 우리 수업에서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C 커맨드의 개념이에요. 이 C 커맨드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우리가 아까 뭐 precedence 그 다음에 dominate의 관계를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precedence고 이거는 dominate야. 그런데 실제로 이것과 이것의 관계도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이 precedence도 배웠고 이런 dominate도 배웠는데 이거와 이거의 관계는 지금까지 뭐 어떻게 포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관계를 알아보자는 건데 그게 바로 이제 성분 통어인데 C 커맨드라고 하는데요. 이게 조금 어려워요. A, B, C, D, E, F, G 이렇게 있다라고 칩시다. 트리가. B와 C는요. 어떤 관계에 있어요? sister. 그러니까 precedence의 관계가 있겠죠? C와 D, F는요. dominance. 그렇죠? dominance의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D와 E는요? 모르겠죠? 어떤 거냐? node X가 있어요. node X가 있고 node Y가 있다 칩시다. 두 개의 노드가 있다 쳐요. 두 개. 그런데 X를 관할하는 X, 즉 여기서는 이거를 X라고 합시다. 여기 X. X를 관할한대요. 관할하는 게 뭐가 있어요? B랑 A가 있어요. X를 관할하는 최초의 분지 절점. 브랜칭 노드. 이거 지금 분지가 돼야 안 돼요. 즉 두 개로 갈라져야 안 갈라져요? B는? 안 갈라지죠. 더 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최초의 분지 절점은 뭐예요? A예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거는 그러니까 얘를 도미네이트 하기는 하지만 얘는 브랜칭 노드가 아니야. 두 개로 갈라진 애가 아니니까 끝까지 올라가. 얘가 있잖아요. 그래서 y 분지 절점이 요 분지 절점 a가 y를 관할하며 여기가 y가 있다 칩시다. 그렇죠? y를 관할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얘를 포함하는 얘를 도미네이트하는 최초의 브랜칭 노드 a가 y를 관할하며, 그죠? 관할하죠.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관할한단 말이에요. 관할하며 x와 y가 뭐 하지 않는데요? 서로를 도미네이트 하지는 않는데요. 서로를 도미네이트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이거는 상하 관계인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도미네이트는 그냥 올라가기만 하고 내려가기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올라갔다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거를 관할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때 x는 y를 시커맨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노드 x와 노드 y가 있을 때 얘가 아까 d를 x라고 하고 e를 y라고 했다 쳤어요. 이게 똑같은 거죠? 그랬었을 때 이 둘의 관계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d가 이 x를 관할하는 d를 관할하는 최초의 분지 절점이 어디예요? 브랜칭 노드. 그렇죠? b가 아니라 a예요. 이것이 y e를 관할하며, 그죠? 관할하죠? 그랬을 때 x와 y가 서로 도미네이트 해야 하네요?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d가 e를 시커맨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d와 c의 관계를 봅시다. d와 c. 노드 c가 있을 때 d를 관할하는 최초의 브랜칭 노드가 뭐예요? a예요. 이것이 c를 관할해요? 도미네이트 해야 하네요? 그렇죠. a는 c를 도미네이트 하잖아요. 그런데 이 d와 c가 서로 도미네이트 해야 하네요? 도미네이트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d가 c도 시커맨드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d와 f의 관계를 봅시다. d를 관할하는, 도미네이트하는 최초의 브랜칭 노드가 뭐예요? a죠. a가 f를 도미네이트 해야 하네요? 해요. 도미네이트 하는데 d와 f가 서로 관할해요, 안 해요? 도미네이트 해야 하네요?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d도 f를 시커맨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봅시다. d와 a의 관계를 봅시다. 보세요. d와 a. d를 관할하는 최초의 분절 지점이 a죠? 근데 a가 a를 관할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죠? a가 a를 어떻게 관할을 도미네이트 하겠어요? 근데 설령 도미네이트 한다 치고 그런데 d와 a가 서로를 관할하지 않을 때 시커맨드 된다고 했어요. 시커맨드 관계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d와 a가 관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서로를 관할하지 않는데요. d는 a를 관할하지 않아요. 왜냐? 위에 있으니까. 근데 a는 d를 관할하죠. 도미네이트 하죠. 그러니까 이 d는 이거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기 때문에 d는 a를 시커맨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d와 b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d와 b가 있을 때 d를 관할하는 최초의 브랜칭 노드가 a죠? 이것이 b를 관할해요, 안 해요? 관할해요. 그렇죠? 그렇죠? 관할하는데 b와 d가 서로를 관할해요, 안 해요? 그렇지. 그렇죠. d는 b를 관할하지 않지만 b는 d를 관할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만족시켜요, 안 만족시켜요? 안 만족시키기 때문에 d는 b를 시커맨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이 관계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조금 더 인포멀하게 공부해보자면 너무 어렵잖아요. 얘가 얘를 시커맨드 해, 안 해? 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까지 하냐면 얘를 포함하는 최초의 이 브랜칭 노드를 찾아요. 노드를 찾아서 이쪽 방향으로 올라갔잖아요. 다른 쪽 방향으로 내려가죠? 거기에 있는 애들 다 이걸 시커맨드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브랜칭 노드까지 이거를 포함하는 도미네이트하는 브랜칭 노드까지 올라가서 다른 방향으로 내려가서 있는 모든 컨스티튜언트들을 x는 시커맨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s가 하나 올라가야 되죠? 올라가서 브랜칭 노드를 찾아야 되는데 브랜칭 노드가 있어요, 없어요? S의 브랜칭 S를 없죠?
그래서 S는 그 어떤 것도 여기선 도미네이트 하지, 아니, C 커맨드 하지 않아요. 이 모든 애들을 도미네이트 하긴 하지만 C 커맨드를 하진 않아요. C 커맨드는 한 번, 적어도 한 번 올라가야 돼요. 어디까지? 자기를 포함하는 브랜칭 노드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이해됐어요? 근데 여기는 올라갈 데가 없잖아, S는. 그렇죠? 그래서 S는 S dominates every constituent inside here, but it does not C command anything. 그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VP를 볼게요. VP는 무엇을 C 커맨드 하냐라고 했었을 때 VP를 어떻게 해야 돼요? VP에서 하나 브랜칭 노드까지 올라가야 되죠? 올라가서 나머지, 내려가서 있는 나머지 NP와 N을 C 커맨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VP는 NP를 C 커맨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 하나 올라가야 되는데, 브랜칭 노드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서 있는 애가 아니잖아요. 얘는 아래에 있는 애지.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그러면 P는 볼게요. P. 이 P는요. 뭐를 C 커맨드 하느냐? 얘를 도미네이트하고 있는 최초의 브랜칭 노드까지 올라간 다음에 내려가서 있는 모든 아이들 MP3, MP4, M3를 C 커맨드 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반면에 MP2 그렇죠. MP2 같은 경우는요. 하나 올라가서 브랜칭 노드까지 올라갔죠? 내려가서 있는 애들 하나, 둘. 그러니까 V도 C 커맨드 하죠. 그런데 PP도 C 커맨드 하죠? P도 C 커맨드 하고 MP도 C 커맨드 하고 MP4도 C 커맨드 하고 N3도 C 커맨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금 her가 지금 여기서는 NP라고 나와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건 NP라기보다는 determiner에 가까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배웠었던 determiner가 뭐였었죠? the라든지 라든지 이런 거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a her teacher 아니면 the her teacher 아니면 her the teacher, her a teacher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라고 했었을 때 이 her와 관사 또는 the가 같은 자리를 두고 경쟁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는 이렇게 NP4라고 나와 있기는 하지만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거는 determiner에 가깝다. 그래서 determiner와 N3가 만나서 NP3가 되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요. 교차 분지 제약이다라는 것을 배울 텐데요. 한번 12번의 A를 볼게요. Piglet will search for the monster soon. 그렇죠? 이거는 정문이에요. 그런데 Piglet will search soon for the monster 라고 하는 것은 비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순서가 틀렸단 말이에요. 근데 순서가 왜 틀렸는데요? 우리는 이 수업의 목표는 그냥 순서가 틀렸어요. 정문이에요? 비문이에요? 이거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왜 정문인지, 이게 왜 비문인지를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잘하셨어요. 어순이 틀렸어요. 근데 어떤 어순? 네. 그냥 descriptively 우리가 묘사를 하자면 수는 여기서 지금 문장 맨 뒤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search와 for. 아까 이 search가 동사라고 했었고 for가 뭐라고 했었어요? preposition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 두 개 쏙 들어가 있더니만은 비문이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를 이제 설명을 하자라는 거예요. 수는요. sentential adverb예요. sentential adverb라는 것은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랬었을 때 sentential adverb, s adverb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sentential adverb는요. adverb 그 자체이자 뭐예요? adverb phrase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아까 John 아니면 Ralph 아니면 Lisa 이런 것이 N이자 NP였던 것처럼 adverb 이 수는 adverb이자 adverb phrase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일단은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랬었을 때 이 sentential adverb는요. 바로 S의 직접 구성소예요. 직접 구성소라는 건 뭐예요? 그렇죠. 직접 관할을 한다는 거죠. 뭐가? S가 S adverb를. 그렇죠. 그럼 S가 여기 어디엔가 있으면 subject NP가 이렇게 있고 등등등등등 이렇게 있고 어떻다? 여기에 adverb phrase, adverb이자 이게 순이다. 이렇게 하나 내려간 이런 구조를 갖는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그랬었을 때 여기를 보세요. Piglet will search for the monster soon 이라고 했었을 때요. 여기서 보시면 VP가 여기 있죠?
우리 아까 NP, OX, VP가 S에 직접 immediately dominate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처럼 adverb도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었을 때 직접 이 S에 의해서 immediately dominate 되는 아이들의 순서를 보자라는 거예요. constituent들의 순서. VP가 adverb를 선행하고 있죠. 요거를 선행하고 있죠. 이렇게 선행의 표시다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그랬었을 때 요 VP 안에 있는 애들 다 조사를 해봤어요. Search for the monster가 있죠. Search for the monster가 이렇게 있고 soon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VP에 있는 아이들의 순서와 요 constituent들의 순서와 요 soon의 이 순서가 아래에서의 순서가 위에서의 순서가 지켜지고 있어요? 안 지켜지고 있어요? 지켜지고 있어요. 여기서 위에서 보시면 VP가 adverb phrase를 선행하잖아요. 그러니까 VP에 있는 모든 요소들이 adverb phrase에 있는 모든 요소보다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이걸 볼게요. Piglet will search for the monster 라는 것이 왜 비문이냐라고 했었을 때 이것이요. 이 adverb는요. 지금 VP를 앞서고 있죠. 그런데 여기 아래 보세요. VP에 있는 모든 요소들 search for the monster가 adverb에 후행을 하고 있어요. 이 순서가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안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브랜치가 교차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교차 분지 제약. 분지가 교차되면 안 된다라는 컨디션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약이. 그래서 이 문장은 비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볼게요. 첫 번째, S가 지금은 S가 이렇게 있고 NP, OX, 그 다음에 NP, 그 다음에 VP, 그 다음에 adverb phrase가 soon이죠? 이러한 문장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adverb가 맨 앞에 갖다 칩시다. 그러면은 S가 adverb, phrase, NP, OX, VP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면 soon이 이렇게 있었을 때 주어를 앞서는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랬었을 때 보면요. Soon Piglet will search for the monster 라는 문장이 또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S가 이렇게 있고요. NP가 이렇게 있고 adverb phrase가 이렇게 있고 OX가 이렇게 있고 VP가 이렇게 있는 문장이 또 만들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었을 때 Piglet soon will search for the monster 이런 문장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Piglet soon will search for the monster. 이해되셨죠? 그런데 또 S는 또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NP가 이렇게 있고 auxiliary가 여기 있고 adverb phrase가 이렇게 있고 VP가 이렇게 있는 어순도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Piglet will soon search for the monster라는 문장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까 12번의 B의 문장이 왜 비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서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soon이 여기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soon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VP에 포함된 요소였던 search가 soon을 앞서고 있죠. 그러면은 search가 여기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VP의 V가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교차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차가 됐기 때문에 이게 비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드 X가 XY를 선행하면 즉 X가 Y를 선행하면 X에 있는 모든 요소들은 X와 X가 도미네이트하는 모든 요소들은 Y와 Y가 도미네이트하는 모든 요소들에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순서가 지켜졌어요? 안 지켜졌어요? 안 지켜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차 분지 제약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아까 했었던 문장이 이거예요. 이 adverb가 맨 앞에 있었을 때 요거 soon Piglet will search for the monster.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Piglet soon will search for the monster. 그쵸? 이거죠. 교차 분지가 안 되는 요거. Piglet will soon search for the monster. 그런데 이거 보세요. 아까 search for는 여기에 있는 요소죠. V가 있고 search. for 하면은 뭐 여기에 뭐
뭐 P가 이렇게 있겠죠? for. 이 VP 안에 있는 요소인데 soon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서 보시면 search for soon the monster. 그럼 이게 어떻게 돼? adverb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게 만약에 아니라 예를 들어서 NP, OX, 그 다음에 VP, 그 다음에 adverb phrase가 있다라고 한다 치더라도 PP for the monster 이렇게 되잖아요. monster. 그렇게 했는데 adverb가 여기 어디 들어가 있어요? search for와 the 사이에 들어가 있잖아요. for와 the 사이에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또 교차가 되죠. 이게 비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NP 안에 VP 안에 뭐가 있냐면 NP가 이렇게 있는데 the monster 이렇게 되었는데 soon이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가 교차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들이 이렇게 교차 분지 제약에 의해서 이 grammaticality 즉 문법성이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오케이. 그런데 14번의 문장을 볼게요. Piglet will search thoroughly for the monster. 아까 soon 같은 경우는요. 그 s에 붙는 즉 s에 의해서 직접 도미네이트 되는 그런 부사였다면 이 thoroughly는요. 이 VP adverb예요. 즉 다시 말해서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게 아니라 VP 자체를 수식하는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었을 때 VP adverb는요. 아까 S adverb는 S에 의해서 immediately dominate 되는 것처럼 VP adverb는 뭐에 immediately dominate 되겠어요? VP에 의해서 dominate 되겠죠? 그랬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었을 때 만약에 보세요. Piglet will search thoroughly for the monster라고 했었을 때 VP에 의해서 직접 dominate 됐죠? immediately.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문장 전체는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adverb가 어디에 있을 수도 있어요? VP의 맨 앞에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adverb phrase. 그 다음에 V와 그 다음에 PP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thoroughly search for the monster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들어간 게 이거죠? 그쵸? search thoroughly for the monster. 그 다음에 adverb가 또 어디에 갈 수 있어요? 그렇죠. V와 PP와 adverb 사이, adverb가 이렇게 뒤에 이렇게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will search for the monster thoroughly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thoroughly 맨 문장의 앞에 오는 건 왜 안 돼요? 문장의 맨 앞에 오는 거는요. thoroughly가 뭐 문장의 맨 여기 있다 칩시다. VP의 맨 앞에. VP보다 위에는 붙을 수는 없죠? 네. 그랬었을 때 VP의 맨 앞에 있다라고 쳤었을 때도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느냐? adverb가 여기 이렇게 있다 쳤을 때 여기 search for the monster 뭐 이렇게 있다 칩시다. 그랬었을 때 여기에 뭐가 있어요? OX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NP subject가 있고 여기 S가 있단 말이에요. 아이고. 그런데 OX가 뭐예요? will 이거죠. 이거 NP는요? Piglet. 라고 했었을 때 보세요. thoroughly는 여기에 최대한 앞에 여기 올 수 있죠. 여기에는 붙을 수가 없으니까. 그죠? soon과 달리. 그런데 thoroughly가 맨 앞에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thoroughly.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랑 이게 만나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브랜치가 이렇게 교차되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두 번째는 Piglet thoroughly will search for the monster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thoroughly가 Piglet과 will 사이에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thoroughly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떻게 돼요? adverb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어떻게 돼요? 교차가 되죠? 그러니까 비문이에요. 그 다음에 C번 같은 경우는 가능하죠. 왜? will 다음에 그렇죠. thoroughly가 여기 들으니까. 그렇죠? thoroughly. 그죠? 그래서 Piglet will thoroughly search for the monster가 정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랬었을 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보시면 Piglet will search for thoroughly the monster가 왜 안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search for가요. 이 여기 보면요. 여기가 search죠? 그 다음에 이거는 P죠?
그 다음에 NP 해서 D 해서 the monster 4가 여기 있고 NP any monster 여기 이렇게 있었을 때 이 search와 지금 이 thoroughly가 search for와 the monster 사이에 들어가 있죠. for와 the monster 사이에 thoroughly가 들어가야 돼요. 저 문장을 만들려면 그렇죠? thoroughly.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게 또 교차가 돼야 되죠. 그러면 adverb가 여기에 붙는 게 아니라 조금 뒤에 한번 붙여볼까? 그래서 여기 adverb를 붙였어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그래도 이렇게 교차가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붙인다 하더라도 여기에 adverb phrase가 있다라고 쳐서 이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교차가 되죠. VP에 어디에 붙든 간에 교차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Piglet will search for the thoroughly monster도 마찬가지예요. thoroughly가 D와 이 the와 monster 사이에 thoroughly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었을 때 어떻게 된다? 교차가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든 아니면 이렇게 되든 adverb가 어디에 붙어 있든 이게 교차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비문인데 이건 F번. Piglet will search for the monster thoroughly 같은 경우는요. thoroughly가 어디 들어갔어요? 맨 뒤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adverb를 이렇게 했었을 때 V와 PP와 adverb를 했었을 때 이렇게 연결이 되죠? 지금 교차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정문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조금 어려웠을 텐데 이해하셨어요? 네. 오케이. 그래서 지금까지요 우리가 문장의 구조를 수용도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구성소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들 배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다? C커맨드라는 개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 C커맨드 개념과 더불어 어떤 부사가 문장에 어디에서 나타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차 분지 제약을 통해서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것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문장의 내부 구조 제 2부 같이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수용도의 적용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